자, 봅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해. 자, 봅시다. 오늘 볼 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교재에서 완자에서 일단 먼저 볼게요. 완자에서 보시면 지난번에 어디까지 봤었니? 237페이지 237페이지에 그 가운데 있는 그래프까지 봤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 그거하고 그 뒤에 있는 239페이지에 있는 그 이온 개수 변화 그 그래프들을 봤었는데, 오늘 그래프에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게 들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서 또 좀 추가되는 내용들을 좀 볼 거고, 그 중화 반응은 문제 푸는 요령들, 뭐 문제 풀이 팁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오늘 다 그거는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그 239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 거기 이온 개수 변화하는 거, 그거에 대한 이제 그래프들을 봤었는데, 추가적인 걸 볼 겁니다. 어디를 볼 거냐면은, 자, 뒤로 조금 더 넘어가셔서, 어딨노? 248페이지에 14번 문제 한번 보시면, 우리 풀었던 거하고 그래프가 조금 다르죠? 우리 배웠던 거하고 그래프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렇게 그래프 형태가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그런 그래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볼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출픽도 같이 보세요. 기출픽에서 245페이지에 기출픽 245페이지에 965번 문제 있습니다. 965번 245 965번 거기도 그래프 형태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그치? 그래서 근데 또 완자에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것도 그래프 형태가 좀 달라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걸 좀 볼 건데, 요 얘기는, 요 그래프 관련된 거는 그동안에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학교들은 대진여고에서 한 두세 번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재연에서 한번 나오고, 재연에서는 서술형으로 점수가 좀 배점이 크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대진 나오고, 그 다음에 서라벌 나오고, 요 정도 이렇게 좀 나왔었거든? 평화는 나온 적 없나요? 아직은. 근데 이게 점점 나오는 추세여서, 그치? 일단은 보긴 해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왜 이제 그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느냐? 자, 먼저 요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 산하고 염기가 있는데, 산하고 염기의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뭐 강산, 약산, 강염기, 약염기 했던 것처럼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번엔 다른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가산이라는 게 있고 이가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가염기, 이가염기도 있어요. 자, 얘네는 일가산은 염산처럼 수소이온 하나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가산이라고 하는 거는 황산처럼 수소이온 2개 나오는 걸 이가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구분하는 거 어렵진 않죠. 일가염기는 수산나트륨처럼 수산화이온 하나 나오는 거고, 이가염기는 뭐 수산화칼슘처럼, 그치? 수산화이온이 2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해서 얘네를 구분하는 게 방금 얘기했던 뭐 수소이온이 몇 개 나오냐, 수산화이온이 몇 개 나오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은 어차피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잖아. 그럼 그 옆에 산에는 음이온이 더 붙어 있고요. 여긴 양이온이 더 붙어 있는데, 그 붙어 있는 이게 나중에 염 만드는 거죠. 그지? 그 염을 만드는 구경꾼 이온들, 얘네가 1가 이온이냐 2가 이온이냐에 따라서 1가 2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거에 따라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붙어 있는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치? 해서 요렇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이렇게 1가산과 1가염기로 반응하는 걸로 문제 나올 거고, 그치? 그리고 우리도 이걸로 주로 연습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래프도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였는데, 자, 아까 봤던 그 문제 그래프가 좀 특이하게 그려졌던 그 두 가지는 거기에 이가가 포함된 경우예요.
그러면 그래프 그리는 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나 이런 게 해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 푸는 요령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1가와 1가로 반응하고 염산과 순화트림으로 반응하는 경우로 나오지만 이렇게 2가가 나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거고, 이게 이제 문제, 아까 얘기했던 문제 나오는 추세이기도 하고 나온 배점이 좀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얘는 문제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두 번 풀어보면 뭐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먼저 뭐를 볼 거냐 하면은 지난번에 봤던 거 1가와 1가가 반응하는 경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봤던 것처럼 염산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염산이 비커에 먼저 들어가 있고 수산화나트륨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래프가 어떻게 요렇게 네 군데를 찍어서 그죠? 이어주면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먼저 들어가 있던 거, 그 다음에 여기 나중에 들어가는 거, 여기 구경꾼 이온, 그 다음에 여기 알자 이온, 그죠? 요렇게 될 거고, 자, 이때 수소 이온은 먼저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이어주면 요게 수소 이온 그래프고요. 염화 이온은 먼저 들어가 있던 구경꾼 이온이니까 요렇게 이어주면 이게 염화 이온 그래프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나트륨 이온은 나중에 들어가는 알자 이온이니까, 그지? 알자 이온? 구경꾼 이온이니까 요렇게 그려주면 나트륨 이온이 될 거고, 수산화 이온은 요렇게 가서 알자 이온이니까 요렇게 가면 요게 수산화 이온의 그래프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이때 어디는 요 두 지점은 요렇게 같은 위치에 오도록 하고, 그래프 기울기는 같게 그려라. 그죠? 그리고 여기 꺾이는 지점, 여기가 중화점이 된다고 했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래프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1가와 2가가 반응하는 경우를 볼 거예요. 그치? 1가와 2가가 반응하는 경우를 볼 건데, 일단은 자, 1가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비커 안에 수산화칼륨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 황산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수산화칼슘이 비커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염산이 들어갈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중요한 거 포인트는 뭐냐면, 비커에 1가가 먼저 들어가 있냐 2가가 먼저 들어가 있냐, 이게 포인트야. 산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지? 그치? 요거에 따라서 그래프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가가 먼저 들어갔는지 2가가 먼저 들어갔는지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거부터 한번 보면, 자, 일단은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그리는 기본 방법은 다 똑같아요. 얘도 네 군데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마찬가지로 먼저, 나중, 구경꾼, 알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자, 여기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 1가 양이온 있죠. 얘네는 그리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럼 칼륨 이온은 자, 먼저 들어가 있던 구경꾼 이온이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지. 이 칼륨 이온 그래프고요. 수산화 이온은 먼저 들어가 있던 알자 이온이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요게 수산화 이온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여기 요렇게 가서 여기서 요렇게 증가하는 이게 수산화 이온의 수소 이온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됐나?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황산이온은 이게 이가 음이온이잖아. 그러면 얘는 나중에 들어가는 구경꾼 이온이죠. 그럼 나중에 들어가는 구경꾼 이온은 아까 어떻게 그렸어? 이렇게 그리라고 했지요. 그죠? 근데 수소이온이 2개 들어갈 때 황산이온 하나 들어갈 거거든. 그죠? 얘 수소이온 2개 나오고 황산이온 하나니까. 그래서 얘는 이때 요 기울기를 얼마로? 얘 절반으로 그려줘요. 그래서 여기서 요 절반의 기울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가 황산이온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그지? 여기 요렇게 될 거고, 그지? 자, 여기 이제 포인트들이 좀 많아. 자, 여기 n개가 될 거고요. 개수 n개라고 합시다. 자, 먼저 포인트가 되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에서, 그지? 자, 저 1가와 1가가 반응하는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3개가 겹치는 데가 안 나와요. 근데 여긴 나오지. 그래프 3개가 겹치는 데가. 그지?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중화점인데, 중화점일 때 이게 황산이 나중에 들어가는 거죠. 중화점에서, 자, 여기가 황산이 V ml 들어갔을 때다. 그때 중화점이다 라고 하면 요 지점은 얘가 2V ml 들어갔을 때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온 3개가 겹치는 지점이 있고, 거기가 중화점의 2배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 요거 알아두셔야 되고, 또 그 다음이 얘 그럼 여기가 얼마 되겠어? 여기가 2분의 1n 지점이 되겠지. 그죠? 2분의 1n 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여기에요. 사실은 여기 있는 여러 지점들 중에서 여기가 제일 문제에 자주 나와요. 요 지점이. 자, 여기는 기울기를 잘 이해하면 쉬워. 여기가 얼마 되는 지점이야? 그렇지? 여기 3분의 1n 되는 지점이죠. 왜냐하면 얘 기울기하고 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2대 1이죠. 얘는 V 가는 동안에 n 내려오는 거고, 얘는 2V 가는 동안에 n 올라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가 2칸 내려갈 때 1칸 올라가니까 3분의 1n 지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얼마? 3분의 2V ml 되는 지점이에요. 됐나? V 가는 동안에 n 내려가니까, 그지? 3분의 2n 내려가면 여기도 x축도 3분의 2v만큼 갔겠지. 그죠? 그래서 요 지점을 찾아내는 게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봐봐.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되니? 얘가 n개 있다면, 그지? 이게 누구야? 칼륨 이온이네? 얘가 n개 있다면, 여기 내려가는 수산화이온과 올라가는 황산이온은 3분의 1n, 3분의 1n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1대 1대 3이지. 이게 이런 식으로 비율을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기울기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해서 이제 요런 그래프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자, 이번에는 이가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네 군데를 일단 잘 찍어주시고, 여기를 또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일단 1가 이온은 똑같아요. 그리는 방법이. 수산화이온, 수소이온, 염화이온은 그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수산화이온은 먼저 들어가 있던 알자 이온이니까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게 수산화이온의 그래프고요. 자, 그 다음에 수소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알자 이온이니까 요렇게 가서 여기서 증가하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염화이온은 나중에 들어간 구형꾼 이온이니까 요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됐나요? 일단 얘네끼리는 다 기울기, 그죠? 증가 감소가 다 똑같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칼슘 이온인데, 자, 여기가 n개였다면, 애초에 얘는 먼저 들어가 있던 구형꾼 이온이니까 원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만, 얘 2개 들어갈 때 얘 1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얘가 절반 있었겠죠. 얼마? 2분의 1n만큼. 그죠? 수산화이온이 애초에 n개 있었을 때 칼슘 이온은 이거의 절반만큼 있었을 거야. 근데 얘는 구형꾼 이온이니까 안 변할 거 아니야. 개수가 계속 일정하게 가겠죠. 해서 얘가 칼슘 이온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완자에 있는 그 문제에 있는 그래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둬야 될 거는 다시 여기도 뭐야? 이온 3개가 겹치는 지점이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중화점일 때 부피가 VmL라면 요 지점에서의 부피는 얼마? 2분의 1 VmL가 되겠지. 됐나요? 자, 해서 이제 요런 내용들, 여기는 사실 뭐 크게 저기할 건 없습니다. 요 지점만 잘 찾아내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 위치 이렇게 같은 위치에 오도록 그려주시면 돼요. 됐나 여기까지? 자, 해서 자, 재연고에서는 시험 이 그래프를 직접 내 기억에 요 그래프였던 것 같은데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치? 다른 학교에서는 직접 그리는 문제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에 그래프를 분석하는 거 보고 이 지점 여기가 몇 대 몇 이온의 개수가 이제 그런 걸 따지는 문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치? 내 기억에 어디였지? 대진고 문제였나? 여기 중간 4분의 1V 되는 지점 4분의 1V 되는 지점에서 여기가 몇 대 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물어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 기울기만 잘 따지면 돼요. 그지? 여기 절반이니까 그지? 1대 2대 3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따지는 문제들도 나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가가 들어가면 그래프 형태가 달라지는데 근데 그래프 형태가 그냥 달라지는 게 아니라 1가가 먼저 들어갔냐, 2가가 먼저 들어갔냐에 따라 또 그래프 형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히 보면 이래요. 자, 요 지점 있죠? 그래프 3개가 모이는 지점. 자, 2가가 나중에 들어가. 산이고 염이고는 중요하지가 않아. 알았지? 2가가 나중에 들어가면 요 지점이 중화점 뒤에 나타나요. 중화점보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가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중화점보다 먼저 나타나요. 이해됐어? 그럼 그래프를 딱 보면 이게 이가가 먼저 들어간 건지 나중에 들어간 건지 확인할 수 있겠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자, 문제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245페이지 기출픽입니다. 기출픽. 자, 기출픽 945번에, 헷갈려. 245쪽에 965번 문제. 자, 거기에 있는 게 지금, 자, 수산화칼륨에 묽은 황산 넣었을 때요. 수산화칼륨에 묽은 황산 넣었을 때. 이거 왼쪽 거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그래프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맞춰서 그려놓은 거야. 자, 거기에 지금 그래프가 뭐, 2개밖에 안 그려져 있지, 거기에. 나머지 거 일단 먼저 그려보세요, 거기다가. 나머지 2개의 그래프도 마저 그려보세요, 거기다가. 됐나요? 필요하면 사진 찍어 놓으시고. 자, 됐나요? 자, 일단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를 지금 문제에서 A점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 여기를 D점으로 나와 있죠.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차피 나오는 포인트들은 정해져 있어, 어느 정도. 그치? 자, 보기를 바로 볼게요. 자, A와 C에서 전체 이온수 B는 4대 3이다. A하고 C. 여기하고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여기는 지금 누가? 칼륨 이온이 얘가 N개 있고 얘도 N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얼마? 2N개가 될 거고요. 그지? 여기서는 어떻게 돼? 얘 N개 있고요. 그지? 그냥 가는 거니까 얘가 얼마? 요 기울기 보고 2분의 1N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N개가 있는 거지. 그럼 여기 얼마? 1.5N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얼마? 4대 3 되는 게 맞지? 됐나요? 자, 에서 4대 3 되는 거고, D에서 수소이온과 칼륨 이온의 수는, 자, 요 D점에서는 요 세 놈의 이온의 개수가 다 같아요. 수소이온, 황산이온, 칼륨 이온의 개수가 다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치? 그 다음에 B에서 전체 양이온수와 전체 음이온수 B는 2대 3이다. B에서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 아까 얘기했잖아.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3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 B점에서 누구 있니? 지금 0인 게 지금 수소이온밖에 없으니까 수소이온 빼고 나머지 다 있는 거지, 여기. 그러면 누구 있어? 칼륨이온도 있고 수산화이온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황산이온도 있어요. 그지? 근데 누가 칼륨이온이 3이고 나머지가 1대 1대 3이잖아. 그지? 그러면 양이온 대 음이온인가? 양이온 대 음이온은 3대 2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요 기울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는 2대 3이 아니라 3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겠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완자에서 다시 248페이지, 완자 248페이지 14번 문제 됐나요? 자, 거기에 있는 게 지금 수산화칼슘에 염산 넣었을 때요. 요 얘기죠? 자, 그럼 거기에 이제 A, B, C, D에 해당하는 걸 일단 거기다 먼저 한번 써보세요. A, B, C, D 뭐뭐뭐에 해당하는지.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얘가 B가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되고 이렇게 나와있죠. 됐나요? 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색깔이 어느 정도 맞네. 와, 씨. 이거 노란색으로 그릴걸. 봅시다. 자, 해서, 자, 요렇게 이제 A, B, C, D 찾았으면, 자, 봅시다. 기억. A와 C에 의해서, A와 C, 1 구형꾼이온인데? 아니죠. 중화열은 중화반응에서 그죠? 발생하는 거고, 중화반응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D와 B에 의해서 중화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틀린 거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각각의 그래프의 주인이 누군지 찾을 수 있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겠지. D는 수소이온이다. D는 수소이온이 맞아요. 자, 디귿. 자, 반응 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묽은 염산이 수산화칼슘 수용액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문제, 자, 첫째 줄에 한번 보시면, 수산화칼슘이 얘가 얼마? 10ml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자, 여기에 값이 나와 있지. 여기 얼마? 20ml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중화점이라며. 그죠? 여기가 중화점이라며. 그러니까 수산화칼슘 10ml에 염산이 얼마? 20ml 들어갔을 때 중화점이 됐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무슨 얘기야 이게? 자,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만났을 때 중화점이 된다는 거는 다시 자, 이쪽에다 봅시다. 수산화칼슘 10ml와 염산 20ml가 있는데, 그죠? 자, 여기에서 수소이온이 2개 있었다면, 그치? 여기에서도 수산화이온이 몇 개? 2개 있었다는 얘기지. 왜? 중화점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잖아.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염화이온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2개 있을 거고. 그죠? 여기 칼슘이온은 몇 개 있다는 얘기야? 1개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거는 그냥 여기서 이온의 개수가 같냐 다르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걸 물어봤단 말이야. 지금 이거 같은 부피가 아니잖아. 그죠? 그럼 얘는 그러면 10ml에는 그럼 이제 같은 부피가 되는 거죠? 10ml에는 수소이온이 1개, 염화이온이 1개 있었겠죠? 그럼 같은 부피에는 이온의 개수가 3개, 2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얘가 더 큰 거지. 어디에? 수산화칼슘에 있는 게. 이게 만약에 문제에서 반응 전 같은 부피, 같은이란 말이 없었다면 그냥 반응 전 부피니까. 그지? 그러면 3대 4가 되니까 얘가 더 많은 게 맞아요. 근데 같은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10ml, 10ml로 맞춰가지고 얘가 이제 더 많아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해서 요 문제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고.
자, 지우고 이제 또 그 다음 거 유형 볼 겁니다. 나오니 거기에? 아니요. 이 영상에 볼 건 내 얼굴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자, 일단 사진 찍어 놓으시고. 근데 이거 조회수 많이 나와요? 뭐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올 초에 600 몇 회 나온 거 있던데. 누가 누르고, 야, 구독자 수도 그만큼 안 돼. 댓글도 많아요. 댓글 다는 게 없는데? 댓글 몰라? 아, 나 공개를 해놔서 모르지 뭐. 한 사람이 600회 본 거 있어. 그 누가 내가 볼 때 보다가 누가 졸았어. 이거를 이렇게 자면서 계속 누는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자, 좋아요 많이 달려요? 아니. 자, 자꾸 물어보지 마. 얼굴 빨개져. 자, 지웁시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볼 거니? 자, 지난번에 마지막에 봤던 그래프 있었는데 완자에서 243페이지의 4번 문제. 완자에서 243페이지의 4번 문제. 자, 됐나요? 자, 그래서 그 문제하고, 자, 문제는 일단 그 4번 문제 풀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기출픽 있지? 기출픽 그 좀 전에 봤던 문제, 바로 오른쪽에 967번, 245쪽. 245쪽. 방금 봤던 거, 기출픽 245쪽, 967번. 그래프 형태가 지금 완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그치? 근데 이제 주어진 자료만 이제 숫자나 이런 것만 살짝 바꿔놓은 거예요. 그치? 원래 문제 출처는 완자에 있는 게 원래 문제 출처예요. 근데 그거를 기출픽에서는 약간 좀 변형을 좀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완자에 있는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요거는 우리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 봤던 그래프 있었지. 이렇게, 그죠? 올라갔다 내려가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실험 있다 했던 거. 그 문제에 이제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상승한 경우인데, 일단 한번 봅시다. 자, 뭐를 볼 거냐 하면은 먼저, 우리가 농도 얘기를 좀 먼저 봅시다. 농도 지난번에 잠깐 봤었나?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자, 아닌가? 뭐 보면 되지 뭐. 자, 농도라고 하는 거는 그치?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 수를 우리가 농도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농도라고 하는 거는 화학원에서 배우는 거예요. 1단원에서. 근데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그치?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그렇다고 농도 얘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농도와 관련된 농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농도라는 말을 직접 쓰진 않고 이렇게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은 몇몇 학교,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받아보면 알겠지만 몇몇 학교들에서는 그냥 농도라고 나와요. 학생님이 농도 이런 거다 얘기해주고 그냥 농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그러면 요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온수를 뭐로? 부피로 요렇게 나눠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건 다 1가와 1가가 반응하는 경우야. 알았지? 이제 2가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아까 그 그래프들 말고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부터 보는 건 다 1가와 1가가 반응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농도는 원래 이렇게 부피분의 이온수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런데 자,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중화점이라고 하는 데는 뭐하고 수소이온의 개수와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같아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수소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산에 있을 테니까 산에
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마찬가지로 수산화이온의 개수는 염기에 있는 거니까 염기의 농도 곱하기 부피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얘네가 뭐 한다? 같아진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농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 부피가 1대 2야. 농도는 2대 1 돼야지. 같아야 되니까. 그죠? 부피가 3대 1이야. 그럼 농도는 1대 3 돼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중화점에서 뭐하고? 농도하고 부피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치? 요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치? 자,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봤던 그래프 얘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요런 이제 그래프를 봤었죠. 그지? 요런 그래프를 보고, 그래서 여기가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실험이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자 했을 때 여기가 염산이 여긴 보통 이제 온도로 나올 건데 Y축은 염산 수화나트륨이 여기 10, 20, 30, 40, 50 들어가고 50, 40, 30, 20, 10이 들어갔다면 그지? 여기 중화점이 3번 실험이죠? 여기에서 부피가 얼마? 1대1로 반응하지? 나머지 다 1대1로 적용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이, 그죠? 중화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피가 얼마? 1대1로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럼 얘네 농도는 얼마겠어? 농도도 1대1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자, 이번에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10부터 해서 50, 40, 30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자, 똑같은 염산과 수나트륨을 똑같이 10부터 50까지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래프 형태가 좀 다르죠. 얘는 중화점이 여기죠. 여기에서 그지? 자, 몇 대 몇? 그치. 부피가 2대1로 반응했지. 여기에서 염산과 수산나트륨이 부피가 얼마? 2대1로 반응했어. 왜 그런 거야? 농도가 그치, 다르니까. 얘하고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진 거야. 이해됐어요? 해서 자, 요 두 그래프를 이제 이해하고 이제 거기 있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243페이지의 4번 문제. 완자입니다, 완자. 완자 243페이지의 4번 문제를 지금부터 볼 건데, 자, 거기는 지금 그래프 하나에, 그치? 자, 실험 1과 빨간색 그래프와 파란색 그래프, 실험 1과 실험 2로 그래프 두 개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는 원래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 볼 때는 이제 뭐 그럴 여유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이해하는 거니까 실험 1과 실험 2를 그래프를 따로 보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해요. 그치?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해서 실험 1에 대한 그래프가 지금 요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게 실험 1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 다음에 실험 2에 대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실험 2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가 P점이죠? 2번 실험에서는 실험 1에서는 여기쯤이 P점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얘는 여기가 중화점이죠? 그럼 여기서 염산이 위에 있지?
염산과 수산나트륨이 중화점에서 얼마니? 20, 40? 그죠? 요 P점에서는 얼마니? 40, 20. 요렇게 들어갈 거고, 실험 2는 중화점과 P점이 같아요. 그죠? 얘는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얼마 들어갔어? 40, 20 요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일단 그래프만 그려놓은 건데, 자, 여기서 먼저 볼 거는, 자, 왼쪽 실험에서는, 그치? 자, 어디 보면, 일단 먼저 중화점을 봐야죠.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부피가 얼마? 1대 2로 반응했죠? 우리 지금 어디 보는 거야? 중화점 보는 거예요, 중화점. 그치? 그럼 얘네 농도는 얼마겠어? 2대 1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실험에서는 여기가 중화점이죠. 자, 중화점에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부피가 얼마? 2대 1로 반응했죠? 그럼 얘네 농도는 얼마 된다는 거야? 1대 2가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 되는 게 어디냐면은, 자, 그 그래프에서 바로 그래프 위에 문제 셋째 줄 보세요. 문제 셋째 줄. 자, 셋째 줄에 보시면은, 자, 거기 뭐라고 써있니? 실험 1과 2는 묽은 염산의 농도만 다른 조건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자, 실험 1과 2는 요 묽은 염산의 얘 농도가 다르대요. 얘만 다르대. 무슨 말이야? 수나트륨의 농도는 같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가 2잖아. 그럼 얘도 여기가 1이 아니라 2가 돼야지. 그럼 여기 얼마 돼야 돼? 4가 돼야지.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여기 1번 실험의 염산과 2번 실험의 염산은 농도가 4배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래 놓고 이제 보기를 한번 봅시다. 기억. 실험 1에서, 자, 밑줄 치세요.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 여기. 그게 농도야.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 그지? 그러니까, 그지? 자,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 실험 1에서지.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은, 그죠? 농도가 2대 1이잖아. 얘가 2배가 더 큰 거지, 농도가? 염화이온이 2배가 되는 거지, 그럼 나트륨이온에. 됐어? 농도가 염화이온이 나트륨이온의 2배가 되는 겁니다. 맞는 얘기고. 자, 묽은 염산에서, 자, 묽은 염산, 얘하고 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것도 농도야.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니까. 같은 부피에 얘 농도와 얘 농도가 염화이온수는 실험 1이 실험 2의 몇 배? 2배다. 2배다? 4배다? 아, 4배다. 그지? 맞죠, 그러면? 됐니?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에 디귿. 자, P에서 생성된 물 분자 수는 실험 1이 실험 2의 2배다. 실험 1이 실험 2의 2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은, 요렇게 한번 볼까?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이온의 개수는 농도 곱하기 부피로 계산하는 거잖아? 그죠? 이온의 개수는. 자, 그럼 왜 이온의 수를 얘기했냐면, 결국 물을 만드는 건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있는 것만큼 물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걔네가 몇 개 있는지 알면 되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근데 중화점이야. 그지? 중화점이니까 뭐 크게 상관없어. 아무거나 구하면 됩니다. 그치? 여기에서, 자, 수소이온,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 여기서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면, 그치? 자, 여기 수소이온, 여기 부피 얼마야? 40, 20이죠? 그지? 아니, 농도 곱하기 부피가 이온의 개수라며. 이건 부피잖아, 부피. 농도 몇 대 몇이야? 1, 2죠? 그지? 1, 2지. 그럼 여기 수소이온이 몇 개 있는 거고? 40개 있는 거고. 수산화이온도 40개 있는 거지. 그럼 물 몇 개 만들어? 40개 만들겠네. 됐나요? 자,
여기 요 P점에서 그지? 부피 얼마? 얘 40, 얘 20. 그죠? 농도 얼마? 4, 2. 그죠? 이거 4배라고 했으니까. 그지? 4, 2. 곱하면 얘 얼마? 160. 얘 곱하면 얼마? 40. 물 몇 개 만들어? 40. 그치? 이게 160개 있어봐야 이게 40개밖에 없는데. 그지? 그럼 양쪽에서 만들어진 물의 양이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그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치? 자, 이게 만약에 아까 여기 뭐 이게 4배 된다 이런 얘기가 없었으면은 그냥 바로 저기 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농도 절대값이 아니니까. 근데 지금 얘가 정확히 4배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제. 그러니까 요 농도 4, 2, 1, 2를 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됐죠? 해서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 문제는. 자, 일단 여기까지 또 필요한 거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 됐나요? 자, 이번에는 자, 이제 기출픽만 보면 됩니다. 기출픽만. 기출픽에서 240페이지에 944번, 945번 문제를 볼 거예요. 944, 945. 944, 945 아니다. 곧 다른 걸 잠깐 먼저 봅시다. 243페이지에 956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뭘 볼 거냐면 지금 요 그래프 관련된 거를 하나 잠깐 먼저 볼 거예요. 요 필요 없는 건 지웁시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지우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왼쪽 그래프는 부피비가 1대1로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는 2대1로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알아? 중화점이 어딘지 아니까. 그지?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딘지 아니까. 그죠? 근데, 네. 자, 만약에 여기를 모른다면, 그지? 여기를 모른다면, 또, 여기를 모른다면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야. 그치? 자, 이때, 요 왼쪽 그래프에서는요, 요 4번 실험과 2번 실험이 온도가 같아요. 온도가 같습니다. 5번과 1번이 같고, 여기서는 요 5번 실험과 2번 실험이 여기가 온도가 같아요. 이 온도가 같다는 게 무슨 의미냐? 온도가 같다는 게 중화 반응한 양이 같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자, 여기에서 중화 반응을 5번 했으면 여기도 중화 반응 5번 했다는 얘기. 왜? 중화 반응한 거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온도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중화 반응한 양이 같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중화 반응한 양이 같다는 거는 여기, 그죠? 2번 실험에서 사용된 중화 반응에 이용된 염산의 양과 여기 4번 실험에서 이용된 염산의 양이 같다는 거야. 그게 40으로 같을 리는 없잖아. 여기는 20밖에 없는데. 얼마로 같겠어? 20으로 같겠죠. 그지?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이용된 수산화 나트륨의 양이 같다는 거야. 그게 얼마로 같겠어? 20으로 같겠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2번 실험과 5번 실험에서 중화 반응에 이용된 염산의 양이 같다는 거야. 20으로. 여기도 양쪽에 이용된 수나트륨의 양이 얼마로? 10으로 같다는 거야. 1대1. 1대1이었잖아. 2대1. 2대1이었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정확한 중화점을 모를 때 이렇게 찾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쪽에 정리를 해볼게요. 중화 반응한 양이 같다. 근데 그 중화 반응한 양이 같은지 어떻게 아니? 첫 번째 방금 본 것처럼 두 지점의 온도가 같다 라는 조건이라든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는 온도가 같다는 조건으로 한 거였죠. 근데 이거 말고 사실 더 정확하게는 생성된 물의 양이 같다. 사실은 이게 좀 더 정확한 방법이에요. 왜? 중화 반응한 것만큼 물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가 물의 양으로 나와 있지. 생성된 물 분자수로. 딱 봐도 가와 나가 물 분자수가 같죠. 생성된 그 가와 나를 가지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누구? 산과 거기에서 반응하는 산과 염기의 뭐는 부피 B는 어떻게 산 중에서 양이 적은 거, 염기 중에서 양이 적은 거의 비율로 가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를 한번 보면 이거 지워요, 이거는.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거기. 자, 표를 일단 한번 그려놔 보고 볼게요. 가나다라가 있는데 자, 여기 염산이 있고요. 수산화 나트륨이 있고요. 그래서 10, 15, 10 이렇게 나와 있고 15, 10, 그 다음에 5에 20. 여기 뭐 음이온수 나와 있고 물의 양이 나와 있는데 여기가 N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자, 물의 양이 같아요. 생성된 물의 양이. 이게 중화 반응한 양이 같다는 겁니다. 가와 나가. 그러면 이때 사용된 염산의 양도 같다는 거고 수나트륨의 양도 같다는 거예요. 얼마를 기준으로? 둘 중에 양이 적은 걸 기준으로. 둘 중에 양이 적은 걸 기준으로. 그럼 몇 대 몇? 1대 2죠? 그러니까 얘네는 다 가나 다라가 다 부피가 얼마? 1대 2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모두. 그럼 농도는 얼마 되는 거야? 그쵸? 농도는 2대 1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가나다라 중에 1대 2가 딱 되는 데가 있네. 여기가 뭐야? 이게 중화점이죠. 그렇지. 이게 중화점이 된다는 거야. 됐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런 얘기를 봅시다. 자, 얘가 이제 물속에서 이제 수소이온과 그죠? 염화이온 뜯어질 거고 얘도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이렇게 뜯어질 건데, 그죠? 자, 여기서 물이 N개 만들어졌대요. 그럼 저 가에서만 보는 거야, 가에서만? 그럼 누가 N개 있었단 얘기야? 수소 이온이 N개 있었단 얘기야? 수산화 이온이 N개 있었단 얘기야? 그치, 염산을 다 썼다는 얘기잖아. 저 동그라미 친 게 다 쓴 거야, 저거. 여기도 여긴 수나트륨을 다 쓴 거고. 쟤 다 써서 물 N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N개 있었다는 얘기지. 그죠? 여기에 N개니까 수산화이온이 N개 있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게임 끝난 거야, 이제. 수소이온이 N개 있으니까 염화이온 N개 있는 거죠. 5ml에 N개 있어? 10ml에는 2N개. 15에는 10에는 2N개. 그지? 자, 여기. 자, 수산화이온이 N개 있어? 그럼 나트륨 이온도 N개 있는 거죠. 그러면, 자, 10ml에 N개니까 여기 1.5N개, 0.5N개, 2N개. 그죠? 각각의 이온의 개수 다 찾을 수 있죠. 그럼 중화반응에서 누구누구 없어지고 누가 남았는지 개수 다 알 수 있지. 그럼 음이온 개수 다 셀 수 있어요. 물 몇 개 만들는지 다 찾아낼 수 있어. 그러고 문제 푸는 거야. 이해됐나? 그래서 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말. 자,
근데 잠깐만 여기서 하나만 더. 만약에 문제에서 얘들아,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요 문제를 살짝 변형시켜서 가하고 나가 있는데 5에 15에 여기가 20에 20에 물이 만들어졌는데 n개 2n개라고 해봅시다. 딱 이것만 나왔어. 그러면 생성된 물의 양이 같은 데가 없잖아. 만들면 되지. 얘를 2배 하던가 얘를 절반 하면 되잖아. 얘를 절반? 얘를 2배 할까? 쟤랑 좀 다르게? 그럼 얘 10대고, 그죠? 얘 얼마? 30대고, 그럼 얘 2배 됐으니까 물 2배 만들 거 아니야? 그럼 2n, 2n 같잖아. 그럼 둘 중에 양이 적은 거, 둘 중에 양이 적은 거. 그래도 1대2 나와. 그치? 같은 게 없으면 만들면 돼. 됐어요? 그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맞죠? 자, 일단 여기까지 또 필요한 거 필기를 좀 해놓으시고. 됐나요? 됐나? 하나 더 볼 겁니다. 자, 이번에 볼 거는 아까 앞에 보려고 했던 240페이지에 944번, 945번 얘기를 좀 볼 거예요. 그거까지 하면, 문제 풀이는 요 팁으로 하나가 남는데, 그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그거는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볼 거냐 하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하는 건 다 1가와 1가 만났을 때만 되는 거야. 2가 끼면 이거 잘 안 먹혀. 알았지? 그때는 계산하는 거나 요 요령들이 좀 바뀝니다. 알았죠? 자, 일단은 무슨 얘기를 볼 거냐 하면, 자, 우리가 지금 다루는 애들이 다 물 속에 요렇게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걸 전해질이라고 하죠. 전해질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전하량의 총합이 0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럼 전하량의 총합이 0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플러스 전하량의 합과 마이너스 전하량의 합이 같다는 거고, 그치? 자, 이게 다시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염화칼슘 두 가지를 예로 들어볼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온 결합을 하면 무조건 다 중성이 돼야 돼요. 저게 합이 0이 된다는 거는 전기적으로 액성 말고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그치? 여기 1가 양이온이 한 개 있죠. 1가 음이온이 한 개 있죠. 그럼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1, 전하량이 마이너스 1, 합이 0. 이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는 2가 양이온이 한 개 있고요. 1가 음이온이 두 개 있죠. 그럼 플러스 2, 마이너스 2 돼서 합이 0이 된다는 거야. 중성된다는 거야. 저 얘기야, 이 얘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 플러스 전하량의 합은, 이건 어떻게 계산하니? 방금 했잖아. 이온 가수에다가 개수 곱했잖아. 가수에다가 개수 곱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의 합은 누구의? 양이온의, 그지? 이온 가수인데, 근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에 이온 가수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오느냐? 이온 한 개의 전하량이라고 나옵니다.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온 가수예요, 이게. 이게 이온 가수입니다. 에다가 뭐를? 양이온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음이온의 이온 한 개의
전하량에다가 지? 자, 요건 지워도 되죠? 지?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요렇게 하는 건데,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얘기는 여러분 산화환원에서도 이용이 되는 거야. 그치? 산화환원에서는 이게 이제 같아야 된다는 건데, 산화환원에서는 자, 금속과 양이온이 반응할 때 음이온은 반응 안 하죠. 여기 값이 일정하겠지. 근데 양이온은 반응하잖아. 그래도 저 값은 일정해야 되지. 왜? 같아야 되니까. 그거 이용해서 이제 그럼 여기 값이 일정하려면 얘하고 얘가 반대로 움직여야 되지. 가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고, 가수가 감소하면 얘는 증가하고, 그지? 이제 그거 이용해서 이제 개수 따지고 이런 데 이용이 되는 거고. 자, 근데 그거는 이제 거기 산화환원에서 얘기고. 자, 산과 염기, 중화 반응에서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 다루는 건 일가산과 일가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예를 들어서 염산과 수나트륨이 만나는 걸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일가산과 일가염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일가양이온, 음이온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 구경꾼이온 얘네도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라고 그랬잖아. 일가산과 일가염기가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양이온과 음이온은 다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중화 반응을 해서 그게 산성이 되건 중성이 되건 염기성이 되건 남아있는 양이온은 무조건 다 뭐야? 일가양이온이죠. 마찬가지로 중화 반응을 해서 그게 어떤 상태가 되건 남아있는 음이온은 다 뭐야? 일가음이온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얘가 n개 남으면 얘도 몇 개 남아야 돼. 그치? 얘도 n개 남아야지. 그래야 이게 같아지지. 그러니까 자, 어떤 경우에도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는 무조건 반반이 돼야 돼. 같아야 된다고.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는 무조건 같아져야 돼.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거기 94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 944번에 자, 염산과 수나트륨이 반응을 하는데, 그지? 자, 요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나트륨 이온 있죠? 자, 방금 뭐라 그랬어? 무조건 반반이라며. 반반이야. 한쪽은 양이온이고 한쪽은 음이온이야. 어느 쪽이 양이온이겠어? 오른쪽이 양이온이고 왼쪽이 음이온이겠지. 이미 양이온 여기 하나 자리 잡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음이온이 한 종류밖에 안 남았네? 얘네 반응하면 반드시 꼭 남아있어야 되는 게 누구야? 그죠? 구경꾼 이온은 꼭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거나, 둘이 같이 남을 수는 없어요. 둘 다 없거나. 그건 가능하지. 중화점에서 둘 다 없을 테니까. 그죠? 근데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누가 되는 거야? 음이온은 염화이온밖에 없지. 그럼 여기 나머지 양이온이 뭐가 되겠어? 이게 수소이온 되는 거죠. 됐나? 그 딱 보자마자 이게 보여야 돼. 그래서 그래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랬을 때, 자, 기억. 혼합용액의 액성은 산성, 수소이온 있으니까 산성 맞네요. 그지? 나는 구경꾼이온. 얘가 나죠. 얘가 가고, 나는 알자이온인데? 틀렸지. 혼합용액의 농도가 동일한 수나트륨 수용액을 20ml 더 넣으면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 봐봐. 여기 지금 여기가 2대 1대 1이잖아. 그러면 자, 여기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나트륨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들어갔는데, 자, 염화이온, 얘네 원래 몇 개 있었니? 자, 얘네가 원래 몇 개 있었니? 라는 걸 따질 때는 무조건 구경꾼이온 기준으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같은 알자이온은 그잖아. 반응하면 개수가 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를 가지고 원래 몇 개 있었는지 따지는 거는 뭐 찾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근데 구경꾼이온은 얘 염화이온 2개 있고 여기 나트륨이온 하나 있지. 그거 원래 처음부터 2개고 원래 처음부터 1개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네는. 그러면 수소이온도 2개 있었을 거고 처음에 수산화이온도 1개 있었겠지.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니? 얘 묽은 염산, 얘가 얼마? 10ml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수산나트륨도 얘가 얼마? 10ml에 이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근데 여기에다가, 자, 수산나트륨을 20ml를 더 넣는데, 그럼 얘가 2개 더 들어가고 얘도 2개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니? 자, 염화이온 2개, 나트륨 이온 3개. 다른데 개수가? 그러니까 틀린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945번. 그 마지막 문제로 합시다. 자, 945번에서는 자, A는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건 반응하기 전이니까. 그 반응하기 전에 걔가 1대1로 했다. 이거 나오는 그래프 문제는 이제 이 문제밖에 없어. 이제까지 고3 학력평가 모두 다 뒤져봐도 이 문제밖에 없습니다. 맞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단 거기에서는 C가 중화점이야. C가 중화점이야. C가 중화점이라는 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런 얘기를 알 수 있어요. 뭐? 우리 이거 있지?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여기가 중화점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이온 2개 있어. 얘 0, 0이니까. 이 두 종류 있단 말이야. 자, 여기 빼고 나머지는 어느 지점이 되든 무조건 이온은 3종류야. 당연하죠. 왜? 구경꾼 이온 2종류 있고 나머지는 중성이 아니니까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둘 중에 하나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온은 3종류가 있는 거야. 거기 봐. 다 칸들이 3칸씩 나눠져 있잖아. 그지? A점은 의미 없는 거고. 알지? C점만 중화점이고 나머지 B점, D점은 다 어느 지점을 다 3칸씩 나눠져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자, B에는 수산화이온이 있으니까 염기성이고 D에는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산성이죠? 그래서 B, C, D 순서로 보면 염기성, 중성, 산성이에요. 산성으로 갈수록 pH가 작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pH는 D에서 가장 작다는 얘기가 맞고, 자, 나트륨 이온의 수는 A가 D보다, 자, 이거 문제 잘 읽어야 돼.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수산화 나트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염산 집어넣는 거잖아. 먼저 들어가 있던 구경꾼 이온이지?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 일정하죠. 개수가 변할 리가 없죠, 얘는. 그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얘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자, 염화이온의 개수는 D가 B의 3배다. 염화이온의 개수는 D가 B의 3배다. 자,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나트륨 이온의 개수가 일정하다며. 그지? D하고 B를 비교하는 건데, 그지? 여기 나트륨 이온의 개수랑 여기 나트륨 이온의 개수를 2개라고 놔둬봐. 그러면 여기 염화이온, 여기 염화이온은 비율 따지면 되잖아. B에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2대1이니까 여기 하나 있다는 얘기고, D에서 얘 2대3이니까 여기 3개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배 되는 거지, 여기가. D가 B의 3배. 맞지? 됐어요? 그 다음에 혼합용액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한 건 중화점일 때겠죠? 그러니까 어디? C. 중화점 맞죠? 됐나?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 푸는 거를 볼 수 있고요. 자, 잠깐만. 우리 지금 그 뒤에 243페이지에 거기에 그 955번 문제 있죠? 그지?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에. 알았지? 그거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알았지? 그건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